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깊게 뿌리 내린 내 맘에 작은 바람이 불 때면 난 자신한해 나에게 흔들리지 않으면 네가 불기 전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었네. 네가 알 수 없게 내 맘을 붙잡아도 흔들 내 맘이 왜 이리 요동치는지 그저 잠시 보다가 날 스쳐가길. 네가 불기 전엔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었네. 네가 알 수 없게 내 맘을 붙잡아도 흔들 내 맘이 왜 이리 요동치는지 그저 잠시 보다가 날 스쳐가길. 흔들 내 맘이 왜 이리 요동치는지 그저 잠시 보다가 날 스쳐가길.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입니다. 오랜만이 아니죠. 한 주 만에 또 찾아왔고요. 분홍이 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래요? 라는 책으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두 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세 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어떠셨습니까? 시간 너무 빠릅니다. 아쉽네요. 2주만으로 끝내기에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 끝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연재를 해야 된다.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성사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난주 이어서 우리 같이 볼래요?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각자 보신 영화 쓰신 영화 이야기도 조금 했었어요. 근데 깊게 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좀 각자 보신 이야기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영화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아 언니는 소공녀를 보셨는데 소공녀도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는? 사실 이제 우리 기혼 여성들을 예전에는 집사람이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집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집에 있는 시간 그리고 절대적으로 집에 농축되어 있는 내 노동이 농축되어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집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집은
어쩌면 내 명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린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나 어디에 가면 동네 어디에 가면 꼭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요. 그 내가 어디 사는지의 대답에 따라서 제가 어디 사는지 어떤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한 여러 가지의 차이점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그 엄마들이 실제 겪은 일입니다. 몇 동 살아?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이거를 다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한테요? 아니요, 엄마들한테. 엄마들한테. 네, 네, 서로 이걸 묻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디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마치 군대에서 그 이제 관등 성명을 계급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월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쪼그라드는 기분을 느꼈었죠. 그래서 집이라는 게 원래도 어떠한 제가 판타지를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현실감 있는 나의 계급과 사회적 위치를 지정해주는 무언가구나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소공녀를 보면서 저 친구는 집에서 나의 어떤 것들을 메어 있는 게 아니라 난 여행을 하는 거야라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간 집이 정미거든요. 정미가 제일 부자예요. 거기서 기혼 여성이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남편의 충실한 어떤 뒷바라지 역할을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미를 막 손가락질해요.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이제 미소의 어떤 진심을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집사람한테 그리고 전업주부에게 집이란 그리고 그 집을 부여하고 어떤 그 계급장을 준 남편에 대한 어떤 위치라는 것은 사실 당연 이 위치가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또 코로나를 그때 당시 겪으면서 집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은 집은 모든 것이었잖아요. 카페도 되고 뭐 맞아요. 영화관도 되고 실제로 주거 공간도 되고 그래서 훨씬 더 농축된 함의가 있는 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지금은 또 사실은 좀 얘기가 저도 달라졌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198만 원을 갚으면서 네, 맞아요. 그런 어떤 세계 얘기가 나오니까. 세계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 책에도 써주셨는데 그렇게 사실 집의 의미와 그 소공녀에 나오는 주인공들에게도 집의 의미가 저마다 다른데 그 영화에서는 이입하고 있는 대상이 조금 다른 건데 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주신 거죠. 근데 예. 제가 소공녀는 애초에 예. 정미 관점에서 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다 소공녀의 그 젊은 여성이 자유롭게 이렇게 그거를 쓰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정말 정미 입장에서 집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뭐 그 집이 뭐 무슨 그냥 뭐 원룸 하나여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작은 집에 아이 둘을 키운다? 전쟁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는 집 안에 또 나의 독립된 공간이 너무 필요한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도 않고 내 독립된 공간이 있을 때 엄마의 삶도 엄청 많이 이렇게 채워지고 거기서 성장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집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너무 이 영화를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죠. 계속 그런 부분들을 딱 선생님이 처음에 분엄이 와서 자기소개를 쓰는데 그 소공녀로 딱 쓰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소개를 쓰시면서 소공녀를 볼 때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걸 딱 자기소개에 쓰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소공녀를 써야 되겠구나. 그냥 저 혼자 점지해두고. 그렇구나. 재밌네요. 소공녀 얘기도 이렇게 읽으니까 또 재미가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너무 얘기 좋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또 불러주십시오. 또 불러주십시오. 소공녀 특집 해야 돼. 소공녀 특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해봅니다. 네. 우리도 위스키 좋아하지. 저는 집 이 영화 나가서 보면서 위스키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저 남편한테 나는 모유수유를 그만두고 나면 위스키라는 취미를 갖고 싶어라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맞아요. 드셔보셨어요? 영화 보시고 혹시? 네, 먹었죠. 근데 제가 술을 잘 먹고 생겼는데 잘 못 먹어요. 그래서 한 2모금 먹고 얼굴이 너무 심장이 너무 요동치는 바람에
사실 위스키. 엄마들한테는 위스키 마실 시간보다 내 책 한 권 더 읽을 시간 아니면 뭐 내가 좀 편안하게 자고 쉴 수 있는 공간 이것도 사실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일하면서 애 보면서 막 집안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한테는 위스키보다 내가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 더 필요한 거고 요즘은 그래도 위스키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어떤 네, 꼭 가보고 싶어요. 가봐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우리. 항상 네. 요즘에 무슨 얘기만 말 하면 같이 나오면은 가요. 맨날 다 같이 가서 놀아. 좋아요. 좋네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것도 있어요. 아파트에 초품화라고 초등학교를 품고 맞아요. 있네. 근데 요즘. 이게 아이들 안전하고도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나는 자유롭게 한 개인으로서 집 원룸에 살아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하는데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의 안전이 너무 결부된 막 뭐 큰 도로를 막 8차선 도로를 4번 건너야 된다 막 이러면 맞아요. 이제 진짜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까지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바라보는게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 얘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은주 쌤이 보신 영화 얘기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케빈에 대하여 보셨고 그리고 크루에자. 예. 케빈에 대하여는 아까 성경쌤이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모성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사실 거기서 되게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포인트가 보이고 더 이상 모성이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케빈 엄마한테 사람들이 분노한 어떤 그런 이제 사고에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막 계란을 던지거나 펀치를 날리는 이런 장면들이 새삼 눈에 보이는 거여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폭력은 정당한가? 막 이런 거에 또 꽂힌 거예요. 괜히 전혀 다른 맥락에 꽂혀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막 처음엔 또 쓰기도 했었어요. 보는 분엄이 할 때에는. 그러다가 좀 헤매는데 현주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근데 영화의 관점이 혹시 케빈 엄마가 아닐까?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모든 영화가 다 새롭게 보여서 이 영화를 진짜 한 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내가 생각하는 케빈, 엄마가 생각하는 케빈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라는 키워드를 찾게 됐고 실제로 저 역시도 이제 임신했을 때 임신한지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막 오랫동안 야근하고 막 그때는 이제 술 담배도 많이 하고 남편이랑 맨날 싸워서 울고 이런 와중에 아기가 생겨서 자리를 잡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생겨난 아기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평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자연주의 출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응급제왕 수술을 하고 또 막 모자 동실 하려고 했는데 인큐베이터 가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이 뭐 굉장히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되는데 그 후에 모든 일들이 다 얘가 좀만 울면 그때 나랑 함께 있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그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죄책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케빈 엄마가 느꼈던 마음도 비슷한 거겠구나. 사실은 얘가 공을 던졌을 때 내가 더 정성스럽게 공을 던져줬어야 되나?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걸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둘째를 낳고 100일이 지났는데 아이가 되게 더울 때 태어났고 되게 많이 그러니까 되게 울음이 많았어요. 많이 울었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번엔 좀 많이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초반에 약간의 산후우울증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애를 낳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관을 했던 그 시간부터가 되게 어쨌든 저한테는 쉽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고 좀 되게 외로운 싸움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 아이와 단둘이 신무 속에 있는 그걸 그리워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까먹었어. 망각의 동물. 그러니까 얘는 계속 너무 울고 계속 2시간마다 내가 막 뭔가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와중에 지금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성경쌤은 분업이 활동하시다가 막 상도 받으셨어요. 또 같이 그때 우리 녹음했던 나리쌤도 막 새로운 책을 막 벌써 막 몇 권을 내셨어요. 남들은 계속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고 또 저희 남편도 지금 이제 연기자로 계속 뭔가 확장된 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 가끔 봅니다. 네.
요즘 가끔 근데 지하철 나는 광고도 지금 여기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혼자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잘 먹이고 잘 놀리고 잘 재우는 게 지금 나의 가장 큰 임무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자괴감에 빠지고 그랬던 30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났는데도 애가 계속 오니까 저희 친정엄마랑 저랑 둘이서 그 얘기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어서 이 아이를 온전히 축복해주지 못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얘가 이렇게 많이 울고 힘들어하는 거야. 뭐 별게 아닌 것 같은 것까지도 다 죄책감으로 계속 어떻게든 맞아. 찾아내고 끄집어내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실은 자연주의 출산을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 제왕절개를 해야 됐거든요. 안 나오고 이래서 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임신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살이 노산이니까 좀 체중 조절을 좀 하고 뭘 맛있게 안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랬나? 괜히 막 관계도 없는 걸로 이렇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는. 그래서 케빈에 대하여를 그렇게 보고 나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아이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에게 큰 어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같이 죽어버려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엠마처럼 진짜 그냥 꾸역꾸역 그 시간들을 계속 되새기고, 그렇다고 또 내가 반성 어떻게 뭐 감옥에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결국 그 시간을 계속 곱씹고 더 좋은 그 친구의 어떤 가족이 되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계속 사랑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요즘에도 저희 그 꼬마한테 계속 얘기해요. 애기한테도 지금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네가 지금 안겨있는 이 품이 너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다 라는 말을, 그리고 내가 너를 처음에 온전히 받아들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읽히고. 네네네. 하지만 뭐 어쨌든 모성의 부족함으로는 절대 읽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근데 요즘에 그 금쪽 상담소나 이런 거 봐도 금쪽이도 보면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봐도 아빠도 너무 죄책감에 뭐 이렇게 내가 좀 잘해주지 못한 건 아빠들이 대부분 못 해줬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너무 당당하게 있고 엄마를 쳐다봐. 그리고 그렇죠. 엄마들은 막 울면서 내가 너무 맞아요.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관심을 안 가져서 막 이러면서 엄마는 죄책감에 막 우는데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저 아빠는 그 육아 과정에 거의 참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일말의 죄책감에 대한 눈물을 흘리거나 내가 회사 일보다 실제로 남편과 이렇지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너무 우는데 제가 이 아이의 욕구를 제대로 못 알아채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미 한 아이를 9살까지 키웠는데도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스스로 난 너무 못난 엄마야 막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남편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죄책감이 들지 않아? 아빠로서 얘를 내가 지금 못 재우고 있다는 게 죄책감 들지 않아 했을 때 아니 나는 얘가 왜 이렇게 못 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느끼는 바가 가지는 마음 자체가 되게 다르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모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너무 이 압박이 심한 거죠. 모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금쪽 상담소 보면 막 욕하면서 보거든요. 그 진짜 그 엄마들이 또 케빈에 대하여를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내가 이렇게 더 이제 해야지. 더 이런 어떤 모성 압박을 더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케빈에 대하여서도 보면 아빠는 육아에 진짜 즐겁게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정말 디테일한 일상의 지긋지긋한 순간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너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다 쌓이는 게 육아인데 그래서 저는 길 가다가 보면 엄마들이 아이들의 하루를 물어보고 그랬어? 그랬구나 이런 말들을 다 엄마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감정노동 같은 거잖아요. 이 하루를 마음을 챙겨주고 그랬구나 그리고 오늘 뭐 할까 막 그 일상의 지긋지긋한 그 말들.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아빠들은 왜 죄책감이 없을까? 그러네요. 케빈에 대하여 또 저도 되게 저는 어렸을 때 봐가지고 그 이로 안 봤는데 되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주인공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화로 남아있는데 이번에 책 읽으면서 이거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 평론가, 영화 평론가들이 케빈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니 막 모성을 엄청나게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본인이 그러면 아빠 얘기는 왜 안 하며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사실은 저는 거기에 분어미 같은 모임만 있었어도 좀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케빈이 굉장히 외롭게 있어요. 이렇게 섬처럼 존재하고 남편과도 소통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분어미 같은 모임에 와서 뭐 털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지. 영화에는 없잖아요. 일단 맞아요. 영화에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런 관계 맺기나 엄마들이 고립되는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 마치 그 개인의 엄마가 모성이 없고 개인이 이상한 수행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되는 사실은 거죠. 이제 영유아 키우면서 요즘에 그런 뉴스 최근에 되게 많았잖아요. 영아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막 이슈가 돼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사에서 아빠가 계속 부재하고 있는 거고 아빠가 없는 상황이고 혼자서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이 되게 젊은 여성이 이 아이를 그냥 감당해야 한다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상태라면 정말 저 선택 말고는 저게 이렇게 선택이라고 될 수 있다면 저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를 제가 되게 많이 절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렇게 소통할 때도 있고 남편도 있고 친정어머니도 와주시고 뭐 큰애도 있고 뭐 이런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얘가 왜 우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 몸은 내 몸과 감정은 되게 바닥인데 사실 좀 되게 많이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을 고딩엄빠. 네, 고딩엄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지난 주인가 거기에 엄마가 우울증이에요. 엄마가 어릴 때 10대에 엄마가 되었는데 남편은 계속 우울증은 너의 의지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공감을 전혀 해주지 않고 티네요, 지금 티. 근데 우리가 지금 우울증은 막 그런 너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고 네가 엄마로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 엄마가 얼마나 더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산후우울증에 대한 이해도도 사회적으로도 보는 관점도 여전히 이런 수준이구나. 그래서 너무 맞아. 놀라웠어요. 예능에서 그런 게 엄청 요즘 많이 나오죠. 예능에서 고딩엄빠도 그렇고 말씀하신 그 금쪽 상담소도 그렇고 보면서 욕하는데 또 기분이 이상. 보면서 욕하면서 씁쓸해. 그 댓글에 보면 전 댓글도 보거든요. 그러면 씁쓸한. 나는 절대 저런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아이를 저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저도 케빈에 대해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저런 그쵸.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으로만 엄마를 욕하는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조금 더 왜 저 엄마가 저렇게 우울증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를 마녀 사냥하듯이만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엄마는 가진 자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케빈에 대하여를 보고도 이렇게 또 다른 얘기들 또 이런 얘기들 할 얘기가 엄청 많고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82년생 김지영 얘기도 해볼게요. 네. 인수염고래 윤두현 밴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봤지만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긴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끌어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길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고래 듣고 왔습니다. 은주쌤 첫째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감사합니다. 듣고 왔고요.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하다가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잠깐 쉬고 왔고요. 네, 그러면 성경쌤이 보셨던 82년생 김지영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네, 저는 82년생 김지영 영화 이후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정말 이 영화에서의 김지영처럼 이제 막 첫 번째 책도 출간하고 그 이후에 거의 제가 공저로 참여한 책이 나와 있는 책만 6권, 8권이 돼요. 그 뭐 교육자 민들레 책도 그렇고 뭐 포괄적 성교육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쓴 책도 있고 뭐 엠번방 이후 교육을 말하다처럼 맞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막 책을 되게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청탁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 이제 글 쓰는 삶으로서 나의 삶이 이제 확장이 되는구나 막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청탁고는 원고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써도 이제 원고료가 뭐 적다든지 뭐 입금되는 게 뭐 여러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가 결국은 그렇게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무나 또 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엄마들하고 같이 글을 쓰자라는 걸 지금 거의 몇 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누군가는 글쓰기가 접근조차도 이제 어렵고, 쉽지 네. 않고 맞아요. 평생 내가 글을 안 써봤는데 갑자기 글로 무슨 출구가 나온다. 나는 인스타에 한 줄 쓰는 것도 어려워 이렇게 이제 맞아, 이야기를 맞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글쓰기는 이 김지영한테는 괜찮아. 영화 속 김지영한테는 그게 길이었을 수 있지만 내가 해보니 열심히 해본 나도 그게 힘들었고 엄마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또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누구는 운동을 한다든가 뭐 누구는 춤을 춘다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출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뭔가 출구를 혼자 찾는 게 저는 답이라기보다는 엄마들이 연결되는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 책을 내서 내가 어떤 공저가 되고 뭐 작가로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만난 엄마들이 사실은 제 삶의 출구였던 거죠. 다양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아 저런 방법도 있네. 막 이러면서 제 삶이
많이 안정이 되고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엄이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도 분엄이 모임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계속 초창기에는 정말 전투적으로 뭔가 우리가 막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책도 되게 전투적으로 읽고 그런 책들만 골라서 읽고 맞아요. 그래서 막 모임하면 울기도 많이 울고 막 분노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위주로 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글 쓰면서 홈불 최명희의 홈불을 그 10권을 매달 한 권씩 읽으면서 모임을 했어요. 걷는 분어미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겠다. 책도 우리가 막 뭔가 전투적으로 싸우고 막 이런 거보다도 우리 삶을 좀 채울 수 있는 책으로 고르고 그래서 올해는 박완서 책 읽기로 해서 매달 한 권씩 박완서 작가님 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 책을 여성 작가들이 쓴 책들을 편안하게 읽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삶을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게 또 그 안에서 많은 성장이 있고 재밌고 그러니까 꼭꼭 성장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는 성장이란 말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 왜 했고 모든 엄마들이 성장해서 저렇게 훌륭해져야 되네요. 100만 부씩 팔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라는 말을 무의식 중에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컸으니까 우리가 그런 말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나누자. 뭐가 되려는 얘기 말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강의해 주신 선생님이 되다 말고 하다. 이걸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분어미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수미 작가라고 그 애매한 재능 우울한 엄마들의 살롱이라는 단독 저서를 내신 분이 또 분어미에 참여해서 계속 같이 하고 계신데 그때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뭘 될 거예요. 이번에 글을 뭘 써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뭘 될 거고 뭐 경력을 단절된 경력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디 직업에 어떤 뭘 할 거고 막 이런 얘기보다 지금 뭐가 재밌는지 관심사가 뭔지 그래서 홍아 언니가 교토 가서 14km 자전거를 타서 소금빵을 사온 이야기 너무 그런 게 인상적인 거죠. 저런 인생을 즐기는 저런 단편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 홍아 언니 우리 데리고 교토 가서 자전거 태워주나요? 갑시다.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제 결론은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 구조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10년 넘게 싸웠잖아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10년 정도를 남편이랑 싸워서 남편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직장 동료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 김장 담갔어요? 뭐 레시피 막 공유하고 하면서 굉장히 멋진 남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흔히 말하는 멋진 남성상이 돼서 그래서 내가 야 나한테 고마워해라. 넌 지난 10년 동안 나한테 무료 특강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냐 했는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허무함을 느낀 거지. 나는 뭘 한 거지? 그냥 한 시민을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뛰어난 시민을 내가 양성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당신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비난받는 50대 중선 남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래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고마워 뭐 이런 인사를 스스로 했다면 내가 되게 뿌듯했을 것 같아. 근데 사회적 존중도 없지 이거 뭐 어떤 것도 없지 금전적 보상도 쉽지 않지 이게 구조적인 한계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도 마음껏 챙겨서 살아야겠구나. 맞아요. 네, 82년생 김지영의 그 영화가 끝난 뒤의 이야기를 써주신 이성경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또 영화 이야기로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영화들에 대해서 좀 시각이 물론 뭐 우리가 영화 이야기는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또 이 책의 장점, 특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읽어보면 아까 홍아 언니가 또 독자이실 때 막 밑줄 치면서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만한 또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고 새롭게 읽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과정을 보니
뭐 어쨌든 엄마들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계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실 테고 이러면서 또 글 쓰고 줌으로 10시에 모여서 회의하시고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거의 뭐 자기 개발의 끝 아닌가 거의. 또 어떠셨어요? 생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궁금해요. 부너미는 다 생계가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낮에는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개인 삶들을 사는 거고, 매주 이제 목요일 밤 10시만 되면 이제 모여서 자신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황 나누기를 꼭 제가 n분의 1 말하기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제가 시간을 똑같이 그날 접속한 사람들 n분의 1 해가지고 발언을 뭐 2분 3분씩 돌아가면서 모두 얘기하게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뭐 이렇게 집안에 어떤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서의 뭐 일적인 이야기일 수도 작은 있고. 승리. 전 이게 제일 좋았어요. 저희가 작은 승리를 나눠줘도 좋고, 저는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즐거웠던 경험 아니면 자랑을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짧으니까 막 다들 랩하듯이 막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시간을 독점할 수 되게 없으니까 제가 되니까. 시간 끝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막 랩하듯이 막 자랑도 해야 되고 내가 있었던 명절, 특히 명절 지났잖아요. 그러면 명절 이야기도 막 해야 되고, 책 이야기 못했다 막 이러면서 막 본인 재밌다. 읽었던 책도 얘기해야 되고 추천도 영화도 막 추천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되게 되게 놀라운 와, 이번 명절도 다 명절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명절을 안 챙기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스위스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되게 경험, 여기도 막 교토를 갔다 오고 막 이런 경험들을 또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 여기에 우리 유유 선생님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으셨는데 내가 20년 동안 갔는데 이젠 안 가겠다 선언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안 가신 경험을 안 가고 뭐 했는지 뭐 이렇게 나눠주시고 우리의 희망 같은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다들 재밌게 잘 사시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넘이 와서 듣는 것만으로도 나도 저렇게 언젠가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일상을 공유할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모임도 되게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떠셨어요? 홍아 언니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부넘이와 함께하고 계신. 제가 그 부넘이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우리 아까 은주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모성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gat혀 있었어요. 그래서 일도 했지만 욕먹지 않는 엄마가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저 엄마는 일을 하면서도 애들도 잘 챙기고 집도 깨끗해. 요 이야기를 맞아. 너무 듣고 싶고 맞아.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내 존재나 생산성이 증명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전에는. 왜냐하면 막 애들 다 유기농으로 먹이고 다 손수 김밥 싸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 출장 가면은 막 그 일주일치 음식을 다 해놓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집도 뭐 유리알처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착취하면서 살았죠. 근데 부넘이 책을 읽고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멍청하게 살고 있었구나.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굉장히 모든 일들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나로만 한정시켰구나. 구조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이거나 혹은 이게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많은 일들을 오로지 나의 행동과 어떤 그 육아의 방식 때문이라고 귀결시켰구나. 내 시선이 굉장히 좁았구나라는 걸 부넘을 통해서 제가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선생님들의 입으로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많이 깨지게 됐죠. 그래서 제가 2020년 이제 말쯤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원래 하던 일을 그만뒀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남편이랑. 이전과 다른 이제 노선을 택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싸우고 거의 뭐 매일매일 이혼을 생각하면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제 행동이나 그리고 남편이 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진 거죠. 당연히 너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막 주전자부터 시작해서 빨래 뭐 너는 왜 세탁기가 끝났는데 그 배소리를 너는 못 들어? 나는 듣는데. 그 얘기 너무 웃겼어요. 네. 남편은 못 듣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싸우고 그 싸우는 시간을 부노미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응원받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이후의 삶의 어떤 특히 이제 성경쌤의 그 배우자분이 김치를 담근다는 게 저한테 정말로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냉동볶음밥을 볶는 수준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 레벨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향해 나도 달려가야겠다. 아 진짜로 내가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개처럼 싸워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의 그 싸움들이 계속 지난하게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굉장히 힘들었죠. 매일 싸운다는 건 감정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제 집안일을 담당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노동이 곧 이제 돈이 아니더라도 그 노동 가치가 어떤 사회적인 재반이나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물론 이제 남성들의 기존의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이 올라왔고 저 기준에서 아직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분업이를 만나고 분업이의 글을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삶의 어떤 고정관념과 모성, 육아, 일 여성이라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다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싸우는 게 너무 힘들죠, 진짜. 근데 싸우는 거를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또 근데 또 이렇게 뭔가 응원 받으면서 한다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작은 승리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런 생활들이 좀 저는 얘기 들으면서 그려져서 조금 재밌기도 했습니다. 네. 드디어 남편이 빨래를 해요. 뭐 이런 거 작은 승리. 그쵸. 말은 작은 승리지만 엄청 그 과정은 너무 그쵸. 엄청 진한 그 싸움의 맞아. 결과로 맞아. 남편이 빨래를 맡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그게 작은 승리가 아니라는 걸. 고3 아들한테 내가 이 분어미 모임을 해야 되니까 밤 10시 이후에 들어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줬다는 거지. 이것도 되게 큰 승리인데 제가 오늘 그동안은 되게 전통적인 20년 이상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이제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엄마 이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네 방에서 공부 이걸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진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맞아. 당연히 고3은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럴 때부터 막 누가 자랑 시작하면 귀 쫑긋하고 막 어떤 자랑 하시나. 우리 분어미가 그 나델 언덕이라고 성경쌤이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비빌 언덕 아니고 나델 언덕. 비빌 언덕 아니고 나델 언덕 비비지 말라고. 비비지 말고 비비는 건 또 비비면 싫어해. 안 돼, 비비면 안 돼. 질척거리는 거 싫어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마음껏 자랑하세요.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 혹은 이전과 내가 조금 더 기쁘게 재밌게 했었던 부분 있으면 마음껏 말씀하세요 해서 선생님들이 막 자기 자랑하느라 바빠요. 맞아. 근데 그 중요해요. 자랑을 할 곳이 잘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 그 제가 되게 인상적이게 본 게 정치를 20년 이상 한 여성인데 그분의 댓글에 말을 하니까 아줌마 나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걸 전문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줌마가 나댄다. 그러니까 이게 아줌마들은 조금만 뭔가 공적인 발언을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맞아. 되게 사적인 영역에 머물기를 바라고 그리고 뭔가 내가 되게 얘기할 때 겸손하게 말하고 되게 내 경험에서는 이런데 조언도 되게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육아 조언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나 진짜. 근데 사실 엄마들은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경험이 막 10년씩 육아를 하고 그래도 되게 겸손해. 내가 잘 못해서 막 이러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엄마들이 좀 나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맞아.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저희 분어미 로고가 약간 언덕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백래시 이랬는데 다 필요 없고 나델 언덕이다. 비비지 마라. 이 분엄의 의미와 로고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이 로고의 네, 의미도 그렇죠.
그 시작은 저희 어. 82년생 김지영에 보면 그 김지영이 그 회사에 떨어졌을 줄 알고 그 졸업식을 안 간다고 막 그래요. 밥 먹다가 아 졸업식 안 갈래 뭐 취업도 못했는데 졸업식 뭐 하러 가라고 했을 때 아빠가 야 너 그냥 시집이나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듣던 엄마가 대극노를 하시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이나 가라고 하냐? 그럼 지영이 너 나대 막 나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밥알을 튀기면서 너는 나대면서 살으라고 막 나대 막 이러는데 오 진짜 여자가 나댈 곳도 없지만 엄마들이 나댈 곳은 진짜 없네. 맞아요. 우리가 엄마가 되니까 우리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나댈 곳은 없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나댈 언덕을 딱 만든 거죠. 이 보는 분엄이 과정하면서 그때 폭풍같이 그래 나대자. 그래서 나대실 거예요? 뭐 이거 강의 이거 기획할 때 나대세요. 강의 기획할 때도 나대실 분 손 들어라. 막 약간 아직 나댐력이 없는 사람들은 손을 못 들어요. 근데 이제 나댐력. 이것도 용어를 또 창시하시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하는 거 보고 적어. 하면서 적고 계세요 지금 나댐력.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하던 분들이 막 강의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자기도 이제 할 수 있겠네 이런 나댐력이 좀 채워지는 거죠. 나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우리의 경험이 공적인 발화로 할 수 있는 거네라는 것들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나댐력이 충전이 된다. 분어미에서 그 시간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댐력이라는 용어를 이제 애매한 언니들에서도 공식 언어로 채택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할 공간도 별로 없고 여성들이 이렇게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아무런 막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정말 개똥 같은 말을 막 아무데서나 막 하는데 여성들은 말도 다들 너무 잘하고 너무 논리적인데도 나 말을 잘 못해서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댐력이라는 말이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결혼식장 가면 네. 주례를 보통 아빠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네네네. 아까 요즘에 뭐 주례 없는 결혼식 이런 거 하면 아빠 얘기를 듣는데 전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한테 들어봐야지. 엄마가 키웠는데. 엄마가 하셨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키웠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도 가정생활에 훨씬 더 돌봄이나 맞아요. 조언도 하면 엄마의 말에 훨씬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아빠의 말에 아빠가 개뿔 뭘 한다고 거기서 결혼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권위 있는 말을 아빠한테 듣는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약간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돌봄에 대해서 말할 권한 같은 것들을 공적인 발화에서는 아빠한테 너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청곡 듣고 와서 저희가 어느새 또 마무리 나댐력이라는 단어를 남기고 신청곡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홍아 언니의 신청곡인데요. 돌덩이 듣고 올게요.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야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고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 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hey! 걸어가야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야야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울 수 있을 때까지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노래가 나갈 때 아,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 분들 모시니까 또 너무 시간이 짧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시간이 빨리 가요. 네, 너무 빠르죠. 그래서 좀 어떠셨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글 쓰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었고 그 힘든 게 그러니까 글을 못 써내는 내가 힘들고 또 미안해하는 내가 힘들고 성경쌤은 글을 못 써서 성경쌤은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너무 미안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내기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막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책이 나오고 이렇게 또 책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럴 수 있게 되는 것도 진짜 다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계속 또 그 뒤로도 되게 많은 이제 막 많은 것들을 보고 이랬는데 또 여전히 다시 후기를 남기거나 이러지 못해요. 이렇게 저만의 시선으로 막 뭔가 남기거나 이제 머릿속으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때 이 글을 썼던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어쨌든 남아 있어서 나는 언제든 다시 내가 되게 타율적인 사람이고 어떤 이성경 같은 사람이 벌금을 내라고 하고 하지 않으면 잘 안 쓰긴 하지만 언제든 나는 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분어미 가정이 함께했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 이렇게 또 저도 항상 그냥 궁금했던 홍아 언니를 실제로 뵙고 요즘은 실세 그러니까 뭐죠? 요즘에 이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고 우리 성경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좋고 참 분어미를 처음 알았던 게 아기띠 하고서는 이렇게 둥가둥가 하다가 처음 분어미를 알게 된 건데 요즘엔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밤에 이제 얘를 재울 때 가능하면 페이스북을 안 보려고 되게 노력해요. 또다시 분어미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될까봐 그래서 생각 되게 많이 나고 이렇게 2017년부터 벌써 6년 동안 이렇게 함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고맙고 그렇습니다. 6년을 하셨군요. 함께. 처음 시작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또 이 책을 가지고 이 두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시공간을 나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글을 통해서 시공간을 나눈다는 것. 그래서 은주쌤의 이야기 또 케빈의 대학의 영화를 좀 떠올려 보면서 내가 과거를 반추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문이나 질문들을 또 지금 할 수 있고 또 1년 혹은 뭐 10년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매개체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이 뭐 10년 뒤에 절판돼도 나한테는 있으니까 내가 이 책 제일 많이 샀을 거야. 내가 제일 많이 사. 나 20권 사.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이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시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사실 특별한 기댄 그냥 네, 신나게 왔는데 더욱더 알차고 뭔가 얻어서 배워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계속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우 또 앞으로 또 할 얘기들이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저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엄마들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이 사회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말할 곳이 없는 게 항상 아쉽고 되게 우리 이야기를 어디에서 불러줄까 그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애매한 언니들에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엄마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이걸 또 아는 사람이 호응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또 귀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엄마들의 이야기에 관심 있는 거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나, 서울대에 몇 명을 어떻게 보내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어떻게 집안일을 안 하고 나를 1박 2일 여행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게 하나, 나를 위한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건 원치 않아요. 이 사회가 그 누구도 엄마가 개인이 되는 건 원치 않는 사회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게 가장 감동이고요. 또 자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많이 나와주시면 너무 좋고 신나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저도 나름 띄엄띄엄 보긴 했지만 뭔가 인연을 이렇게 느슨하게 가지고 오면서 저도 봤기 때문에 너무 좀 멋있고 항상 응원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는 그 구주 분함이 하시는 거 보면서도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근데 나는 왜 엄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또 좋았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세 분 또 곧 뵙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홍아언니의 신청곡 크립 라디오헤드의 음악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